네, 마켓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최현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07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추가 하락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요? 네, 일단 지수도 속도조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2100이라는 라인이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속도로 그냥 좀 조절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세 구조가 아주 강하게 윗방향으로 올려붙였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연속적인 갭런으로 인해서 윗방향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상승갭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조정을 받기는 좀 힘든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급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흐름은 급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의 경우에 급한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이평 갖다가 만나고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빠른 속도로 달면서 윗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조정은 좀 염두를 안 하고 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종목별로 흐름들은 완전히 좀 다른 또 완연하게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속도 조절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순환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시장 시그널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앵커님께서 저한테 코스닥을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추가 반등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530포인트 밑까지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코스닥이 531포인트 근방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530포인트 근방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발력으로 인해서 지지받는 자리 정도의 형성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을 보실 때 딱 지수만 놓고 보시지 말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 서울반도체라든지 윗방에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한가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어지러운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지러운 국면에서의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사실상 지수를 잡고 위축시키고 지수 자체를 갖다가 움직임을 좀 둔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반발력을 띄울 수 있는 자리가 지수로 따진다면 530 살짝 이탈하거나 530선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코스피 순환매 쪽으로 보시고 코스닥은 접근을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530선 근방에서의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내긴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말씀하실 때요, 전문가님, 산업재 1차 순환 구조에 있어서 화학의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LG화학이 오늘 장에서 소폭 올라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금융주가 하루 정도 흐름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의 눌림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의 매기 그리고 금융주들의 수급 구조가 상당히 좀 탄탄하긴 탄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개발의 41조 계획을 그 부양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 20조 이상을 조기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나면서 사실상 아주 강한 구조를 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금융이 약간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지수와 동일한 모양새를 좀 갖고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본다라면 시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이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박스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구조라고 본다라면 화학 산업재 1차 순환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양봉 전환을 해서 이제 양선으로 지금 올라서고는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추가 상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방 구조를 좀 연출을 기대를 좀 해보고 볼 필요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 말씀을 좀 드릴 때 일단 1차적으로 현대중공업 쇼크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강한 하락은 보이지만 2~3%대 손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자리하고 어제 자리에서 음봉 두 개가 형성이 되고요. 오늘 저점 자리가 어제 저점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차 대우조선해양은 상방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5,000원대 초반선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자리고
현대중공업이 지난번 삼성중공업 사태와 다르게 크게 전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우손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의 종가가 어제 자리의 저점을 크게 건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음선으로 마감된 구조에서는 충분히 상방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오히려 고려아연 쪽이 상방이 뚫려있는 쪽이 오히려 조금 정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음봉으로 하나 꺾여갖고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 구조를 갖지는 않겠지만은 박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위에 있는 종목들이 박스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박스로 들어간다라는 건 종목이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잠깐 정치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잠깐 정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종목들이 더 위로 올라가버리겠죠.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본다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위에서 좀 정치되고 있다는 것은 밑에 있는 산업재 섹터가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속도 조절 정도의 시장에 연출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가 금방 자리에서 한 42만 원대 초반선이 날 땐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화학주로 옮겨 타는 전략도 유효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5만 원, 50만 원을 보고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은 올해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항공 자체가 전고점 근방 자리인 35,200원대 다시 지지하고 아래골을 달고 양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일 음봉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 손 치더라도 35,200원대 이상에서 팔기에는 계속적으로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저점 매수 정도로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대신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네이버 자리는 어디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오히려 오늘 자리에서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 자리에서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다음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조금 늦춰지는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손 치더라도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고 흐름 자체는 윗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열리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전 같은 탄력은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금호석유입니다. 화학주의 순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1,500원까지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가장 선봉장이 금호석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한 선봉장인 금호석유가 62평, 그러니까 92,500원대를 빠르게 빠져나가줘야 LG와 같은 종목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봉장인 금호석유 모습을 좀 확인하고 추종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기존 보유 종목 그대로 보유하겠습니다. 전일 화학 섹터의 순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주 LG화학 잡고 있으면은 현재 시점에 순환 매대 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심 종목 점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